여기도 한번 그냥 쭉 이어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빠르게 여기가 고점이고 다음 추세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 지점, 이 캔들의 종가에서 숏을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 부근에 닿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반절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12%의 수익이 납니다. 만약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손절이 6%가 났더라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12%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본절 로스를 걸어두겠죠. 70에 닿기 전에 가격이 또 올라오니까 이 지점에서 본절 로스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추가로 또 이 이후에는 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격이 올라와서 이 지점에서 추세를 이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추세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더 좀 이쁘죠. 저는 추세나 매물대 그리기 이런 거는 미술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쁜 모양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 여기가 아니죠. 이 지점이죠. 그럼 이 지점의 종가 여기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50에 닿는 곳, 이 캔들의 종가죠. 아, 여기서는 안 닿았네요. 이 캔들의 종가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 가죠. 18%를 먹고 본절 로스를 설정합니다. 우리의 평단은 이 부근이에요. 근데 7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19년 9월이네요. 여기가 19년 7월에 진입을 해서 19년 9월 24일 거의 2달 반 정도를 홀딩을 하게 되네요. 정석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길게 들고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일단 정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으로 70이 넘는 구간은 이 캔들이네요. 이 캔들의 종가. 그러면 우리는 반절은 18%의 수익을 봤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물량은 32%를 먹고 매도를 했네요. 여기서 매도가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도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매도를 한 시점에서 바로 추세를 이어서 가져갈지 아니면 그거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거에서 생긴 거에서 추세를 그을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정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를 했던 시점에는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거에서 추세를 그었습니다. 이 지점에 닿을 때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의 종가를 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50에 닿는 시점이 그 바로 다음날 캔들이네요. 그래서 16% 수익을 보고 다시 본절 로스를 설정해 둡니다. 근데 쭈루룩 갔다가 이 지점이 70에 닿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절로스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었겠지만 정석대로라면 매도를 하지 못하고 본절로스에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1년에 많으면 두세 번, 적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가 과매수와 과매도가 1년에 호재나 악재, 그러니까 전쟁 같은 악재나 뭐 21년도에 제로금리, 코로나 제로금리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일봉상에서 크게 과매수, 과매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89.8K인데 거의 45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과매도나 과매수에 올라가려면 한참이나 더 왔다 갔다를 크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126을 찍고 80.5를 찍을 때까지 과매수가 한 번 나왔습니다. 신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가줘야 그때서야 이제 과매수가 걸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랫꼬리가 발생을 하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다이버전스만 보지 말고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매물 라인 등 우리가 추세 이런 거를 다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보통은 이런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캔들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매도나 과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아 올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상승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캔들 패턴을 배울 때 하락하는 추세에서 다 말아 올리는 도지 캔들의 모양 아니면 다 말아 올리는 망치형 캔들의 모양. 망치형 캔들은 아랫꼬리가 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봉이나 음봉이로 마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꼬리가 캔들의 3배에서 4배는 길어져야 컨펌을 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점이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만 본다? 이동평균선만 본다? 이런 거보다도 캔들도 보고 다이버전스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했을 때 복합적으로 이 지점은 이제 곧 상승이 나와주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만 보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캔들을 이해하는 거. 캔들의 모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 그 다음이 저는 이런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 다이버전스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한번 같이 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비트를 날봉에서만 봤으니까 주봉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표 신뢰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표는 이동평균선만 봅니다. 저는 캔들의 모양을 되게 중요시하고 매물대 라인,
제가 직접 찾아서 그리는 매물 라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표는 이동평균선만 보아요. 그리고 그것도 참고로만 보고 대부분은 캔들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도 자신만이 이제 내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자기가 잘 파고들 수 있다면 모든 지표의 어, 조합이 되는 그 지점은 전 다 비슷하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만 잘 보시는 분들은 지표만 보고도 매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캔들이랑 거래량이 저한테 잘 맞아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Q&A 해볼까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게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이버전스 말고 또 다른 것도 보고 싶다.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알트나 보자. 어떤 거 해볼까요? 다이버전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알트나 볼까요? 그러면 주봉에서 한 번만 확인 더 해보고 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두 번만 그냥 연속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봉에서 보는 거는 처음인데 얘도 확인을 해보니까 주봉에서는 고점 시그널이 두 번이나 나와줬네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가 이 캔들이죠.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이 이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에서 50으로 내려가는 시점,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까지 확인을 해보면 약 19%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격이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이 지점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돼요. 손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절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꼭 본절 로스를 걸어 놓으라 했으니까 추가적인 가격은 50% 이상까지 내려갔는데 반절은 다이버전스로만 보면 여기서 본절 로스가 났네요. 쭉 넘어가 보면 여기도 두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여긴 아까 우리가 일봉으로 확인했었던 그 손절 지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죠. 요 종가 근데 50% 이상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손절이 납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랑 똑같죠. 이 지점. 그래서 손절이 나고 두 번째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종가 그리고 이 캔들이네요. 여기 종가 그러면 19% 20%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본절 로스.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겠죠? 다이버전스는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봉이요. 단타는 시간봉으로 봐도 되는데 보통은 제가 아까 봤던 70 이상으로 올라가서 80과 90을 터치하는 이런 지점들 있죠? 이런 지점들은 보통은 시간봉이나 이런 15분봉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 나와 있네요. 15분봉에선 15분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긋기보다 이게 더 이쁘죠? 그럼 이 지점의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도지 캔들 이 꼭대기고 여기서 50 이하로 내려가는 봉은 그 바로 다음 봉이네요. 여기 0.58% 수익.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어서 크게는 수익이 15분 봉에서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15분 봉보다는 알트코인들에서 보면은 15분 봉이나 1시간 봉 이런 애들도 잘 나와줄 것 같아요. 알트코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솔라나 한번 봐볼까요? 솔라나 여기서 이 모습이 이쁘죠? 이 부분입니다. 솔라나를 보면 이 양봉이고요. 50% 밑으로 내려가는 봉은 이 봉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솔라나도 0.6%밖에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버전스 매매는 15분 봉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 봉이요. 시간 봉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봉의 종가 그리고 50 이하로 내려갈 때는 이 봉이네요. 거짓말처럼 대부분 0.68에서 0.7%입니다. 어림없죠. 그리고 30까지 내려가면은 이 코인의 종가죠. 그럼 아까 여기 이 지점에서 시간봉에서는 약 6%의 수익이 나네요. 기간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기간은 36시간이 걸려요. 36시간 동안 6.3%.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솔라나 일봉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봉에서 그럼 이 캔들이죠. 그리고 중앙에 닿을 때 이 캔들이네요.
일봉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요. 일봉으로 할 때 50에 닿으면 12.6%. 과매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 본절로스가 났네요. 이런 식으로. 본절은 안 났지만 딱 약수익으로 끝나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애들로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음, 캔들이고 여기 오히려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크네요. 그리고 70에 닿을 때 이 캔들이죠. 32%, 9%, 32%. 그리고 저점을 잡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알트보다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이 지점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30에 닿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실히 큰 시총을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36시간에 6.3%면 더 낮은 코인들을 고를 것 같기는 하네요.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기회니까. 그래서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때는 현물이나 저배율로 가져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오래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배율이 높으면 이런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때는 1년에 많이 나오는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평소보다는 좀 많이 넣게 돼요. 우리가 보통 현물을 잡을 시점, 그리고 저점이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보통 다이버전스의 이런 추세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잡을 때는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크게 넣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줄이고 비중을 크게 해서 오래 들고 가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이버전스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두 번째 추세의 고점이요. 음, 예상을 하기보다는 그 추세는 항상 만들어지고 나서 과거를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를 긋는 것도 여기 이후에 이 지점이 만들어지고 반등을 하고 난 뒤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그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여기에서 내리고 여기서 반등을 했다면 여기가 추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표를 잘 안 믿는 이유가 전부 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이란 거는 시간이 지나고 미래에서 과거를 봤을 때, 아, 이 지점이 저점이나 고점이었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캔들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걔네들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내가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추세나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걸렸다 하는 명확한 기준이 미래에서 과거를 봤을 때 나타납니다. 완벽히 이해되셨나요?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성을 만들어가는 기준이나 후행성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런 방법은 있죠. 여기에서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가 터치를 하고 내려갔죠? 근데 얘가 처음 만들어진 이 시점이 가격이 이 지점이잖아요. 이 가격의 이 시점인데 여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있다. 근데 이 추세는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 위에서는 저는 도전은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점보다 더 가격이 유리하잖아요. 숏을 보기에는 내려와 있는 가격보다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숏을 보는 건 언제나 유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표를 보고 이 지표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면 여기서는 도전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행성 지표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세 번째 추세까지는 나와줘야 두 번째 추세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이어보고, 아,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행성 지표들을 보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바로 걸렸네 하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이게 고점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터져줬어요. 아까 봤던 저점에서 비트코인 있었죠. 이런 저점들에서 추세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말아올리는 모양. 이거는 솔직히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추세의 끝에서 매수세가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세가 급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발언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보는 건 똑같다. 그래서 자신 있는 걸 하나만 잘 파도 남들의 강점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하락이나 상승의 끝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속도예요. 이게 훅 내려갔는데 말아올리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요. 말아올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세력들이나 고래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와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매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라고 하는 거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캔들이 여기서
이 캔들이 만약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단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영망치형 캔들은 윗꼬리가 길고 아래 몸통이 짧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캔들에서 배웠던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캔들이죠. 그런 캔들들은 추세의 끝부분에서 속도가 빠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저점에서는 아랫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 빠르게 매도를 했거나 빠르게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가 라인이 우리는 유의미하게 보는 저점이나 고점 라인으로 보는 거고, 그 라인이 미래로 가면은 매물대 라인이 됩니다. 누군가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 종가는 굉장히 유의미하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잘 되셨을까요? 알트코인도 한번 알아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